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대부분 졸업생들 아마 취업이라고 답할 겁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통계를 보면은 유독 청년 고용률 지표만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거쳐도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일자리 현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KBS 조정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정인 기자가 최근에 KBS 1TV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죠. 거기서 네. 청년 취업 실태 취재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네.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어요? 2025 취업 보고서 제 경력은 어디서 쌌나요? 조금 깁니다. 네. 제 경력은 어디서 쌌나요? 네, 취업 맞습니다. 보고서 네. 제 경력은 어디서 쌌나요? 제목 잘 지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이렇게 와 닿았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대학교 졸업식을 한 20년 만에 아마 다시 가봤는데 좀 예전에 볼 수 10년만 없던 아니에요? 네. 20년 만에? 네, 좀 10년인데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볼 수 없던 특색이 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부모님이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하고 함께 와서 뭐 졸업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온 친구들이 얼마 없었고 인터뷰를 해보면 좀 특징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부모님이 네. 같이 온 친구는 취업이 된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친구들이나 뭐 과 동기 선후배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부터 취업을 준비한다. 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동시에 취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뭐 굉장히 흔치 않아졌고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졸업을 미루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그런 좀 특징들이 많이 보였고요. 또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경쟁도 너무 치열해서 지금 제가 입사 준비하면 합격을 못했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정인 기자는 지금 해도 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말씀인데 네. 여튼 요즘 그렇게 그 청년들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예전에는 스펙만 잘 쌓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뭐 제가 이번에 대기업 한 신입 채용 과정을 한번 취재를 네. 가봤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채용을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뭐 토익 점수 같은 뭐 일부 자격증 이런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정말 기본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스펙들이 거의 이제 만점을 굉장히 고득점인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턴 아니면 공모전 그리고 해외 경험 같은 복합적인 스펙까지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취업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 그다음에 이런 뭐 시험을 보는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시험 하나도 뭐 몇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인턴만 한 번 하더라도 뭐 한두 학기 정도 휴학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준비 격차가 심해진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경쟁이 심해지고 스펙을 쌓는데 다들 또 그렇게 똑같이 스펙도 높고 네. 또 이게 뭐 학점도 다들 높고 네. 이게 저희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네. 뭐 저희 때는 언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업이 어렵다. 취업이 정말 어렵다라는 네. 말 실제 통계로도 이게 확인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체 고용률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유독 청년 고용률만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그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3월인데 네. 이 전체 취업자 수를 보면 2,859만 명으로 한 1년 전보다 한 2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률은 44.5%로 1년 전보다 한 1.4%포인트가 낮아졌고요. 11개월 연속 감소세였고 또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청년층의 고용 한파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취업만 준비하는 학생, 그러니까 졸업 후에 취업만 준비하는 청년들이 43만 명이었고 네. 또 별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이렇게 답한 청년층도 한 45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기에 일을 그만둔 경우까지 더하면 한 12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120만 명 정도가 일자리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 문 앞에서 오래 머물게 된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좀 줄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네. 전체 채용 규모도 줄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대규모 공채가 사라진 것과 관련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흔히들 뭐 공채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한 100명, 200명씩 기업들이 대규모로 공개 채용을 했다면 맞아요. 지금은 뭐 수시 채용으로 전환돼서 뭐 수십 명씩 뭐 0명, 00명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충당될 인력들만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경력직 아니면 뽑지도 않는다. 제 제목처럼 다 경력만 뽑으면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지방 조그마한 소도시 방송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중앙으로 올라오고 또 미국도 약간 채용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닮아가는데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네. 막 첫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정말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특히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더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 뭘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비용이나 또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네네. 편리함이 있을 거고요. 뭐 지금은 뭐 공채 예전 같으면 공채는 일단 뽑고서 필요한 부서에 이제 배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교육 비용, 그다음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수시 채용은 뭐 인력 조사 후에 딱 그만큼만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효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어떤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가르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바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세계적인 흐름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인 기자 지금 딱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막 교육 비용 이렇게 들여가지고 막 뽑아놨더니 네. 저희 같은 이제 신세대들은 그냥 이 직장이라도 있어야지 하고 계속 있는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많이 옮겨요. 네, 맞습니다. 그 옮기는 거에 그렇게 거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육시키고 뭐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바로 네. 옮긴다? 우리 서로 경력직 쓰자 뭐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 드네요. 말씀도 기업에서 네. 이제 좀 그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장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네. 다 우리가 기껏 뽑아서 교육을 해놨더니 이제 좀 쓸만한데 다른 데로 옮기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네. 이제 본전 생각을 하게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회초년생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첫 관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어려운지 이런 부분도 좀 통계가 있나요? 네, 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매년 네. 기업을 한 500곳 대상으로 이제 신규 채용 계획이 얼마나 있나 이거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게 뭐 2022년만 해도 한 72%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60% 정도로 10곳 중에 6곳만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한 이마저도 한 70% 정도는 경력으로 채울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입 채용이라고 해도 사실상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요즘에 중고 신입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 이제 몇 년 진짜 실무 경험을 쌓고 원하는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뭐 청년들에게는 뭐 기회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정인 기자가 말씀하실 때 요즘 뭐 그냥 4년 만에 졸업하고 이런 학생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졸업도 늦게 하면서 그것도 역시 취업하고 관련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네. 지난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1.5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 2년 정도가 기본이고요. 네. 취업을 하는데 3년 이상 걸렸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도 한 9.7% 정도가 나왔거든요. 오래 이것도 걸리네요, 정말로. 1년 전보다 한 1.3%포인트 늘어난 수치고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아무래도 휴학하고 인턴 같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 졸업까지도 걸린 기간이 한 4년 4개월 정도로 역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졸업 유예를 선택한 학생이 한 17,000명 정도로 1년 전보다 17% 넘게 늘어났습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학생도 그렇게 늘어나고 대학 졸업 소요 시간이 4년 3.8개월인 거의 4년 4개월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늦어졌군요. 네. 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취업이 늦어지는 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채용 방식 때문이라는 이제 지적이 많은데 역시 이제 기업들이 경력직을 더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네. 이에 관한 어떤 보고서나 연구 결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청년 채용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냐, 요거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업들의 경력 선호로 청년들이 경력을 쌓느라 첫 일자리 진입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경력직 채용이 없었다면 청년 채용률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거를 실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20대는 비경력자가 많다 보니까 고용이 줄고 30대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가 최근 한 17%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력직 선호가 없다 그러면 20대 고용이 크게 늘면서 이 격차가 10%포인트 정도까지 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20대, 30대의 고용률 격차 가운데 7%포인트가 경력직 채용 확대에서 비롯됐다라고 한국은행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의 네. 그런 내용이죠. 한국은행이 이 취업 관련해서도 또 보고서를 냈네요. 상당히 좀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데,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넘어서서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취업이 급할 것 같아요. 네. 내 평생 소득이 줄어들면 어떡하지까지는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네. 어쨌든 실제로 생애 소득이 얼마나 줄어든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어요. 네, 그 한국은행 역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 30년 정도 우리가 노동 시장에 머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네. 취업 기간이 2년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막 노동 시장에 진입한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이게 어느 정도 주나 환산을 해보니까 네. 한 13% 정도 전체 생애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게. 13%. 네. 적은 퍼센트가 아닌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좀 20대 입장에서 같은 돈이어도 좀 더 그 액수가 크고 이게 나중으로 갈수록 가치가 이제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계산한 수치가 한 13%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이 13%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게 노후 자산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단기 일자리로 경력 시작할 경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취업이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소득이나 이런 데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중소기업들도 눈여겨보자는 조언도 있지만 청년들이 선뜻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도 옛날에 경제부에 있으면서 이제 취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이에요. 네. 그죠? 그 수많은 중소기업. 근데 거기 찾아보면 상당히 알짜배기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당장 우리 조정인 기자 중소기업 가고 싶으세요? 그게 선뜻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냐 이런 거의 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딜레마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모델처럼 차근차근 스텝을 다 밟아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그런 뭐 임금 격차나 네. 아니면 복지, 근무 환경 이런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뭐 2023년 기준으로 1.98배 벌어졌다. 뭐 이런 연구 조사 결과도 쉽게 말해서 있는데 2배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가까이 진짜 많이 나긴 벌어졌습니다. 나는군요. 네. 그래서 뭐 청년들은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뭐 역설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인재 한 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재를 모시려면은 또 대기업일수록 이제 복지나 임금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갭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정말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이 뭐 시급하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이것도 말이 그렇지 네. 그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하튼 그 취업하는 그 취업 희망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야 이게 중소기업 중에 저 알짜배기가 어디 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소기업 중에 좀 괜찮은 데를 가서 경력을 쌓고 네. 그 경력으로 자기가 대기업을 가고 싶다면 가면 되는데 네. 심리적으로는 또 어때요? 처음에 중소기업을 시작하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뭐 위기감이나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근거 없는 그런 네. 생각 때문에 가기 힘든 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력직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지만 중고 신입이란 말이 있는 것도 이제 네네. 그런데 들어갔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는 거거든요. 경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 그러니까 하나인 지금 것 조정인 같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네.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란 대기업에 있다가 B란 대기업으로 갈 때는 어떤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네. 처음부터 가면서 뭐 선임으로 간다든지 네. 옛날로 치면 약간 대리 과장 사이에 그거를 선임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간다든지 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훨씬 작은 기업에 있었던 거는 똑같이 대기업에 있었던 것처럼 경력으로 잘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경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업에서 이제 모집하는 분야나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일했던 분야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거를 실무를 바탕으로 삼아서 다시 중고로 해서 다시 대기업에 도전하겠다. 이런 청년들도 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만약에 보완할 게 있으면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고, 뭐 우리 사회가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건데, 네. 우리 조정인 기자 보시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꼭 이런 정책,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첫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제도적인 지원이 가장 절실해 보이는데요. 최근 네. 청년들이 뭐 인턴이나 뭐 일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네.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뭐 기업에게 고용 보조금이나 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등의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뭐 채용 박람회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드문드문 열리고 있어. 네. 한 번 열릴 때마다 뭐 청년들이 몇만 명씩 와갖고 이제 듣고 그래요. 가고 뭐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기들이 취업 정보나 채용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정책은 좀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 박람회라도 드문드문 열리는 것도 예컨대 큰 박람회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열려도 네. 조금 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뭐 네네. 지역에서 새벽 4시에 첫 차 타고 올라와서 그래요. 들으러 왔다 이런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뭐 한 대학에서는 아예 셔틀을 이제 빌려갖고
학생들을 태워갖고 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가 이게 뭐 인터넷이나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잘 들었고요. 조정희 기자가 이번에 청년 취업 실태 취재하면서 이런 점을 느꼈다 싶은 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 말씀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이제 경력이 사실 누구에게나 처음 기회를 줬을 때 쌓을 수 있는 건데 네. 청년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첫 기회를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조언을 했지만 청년을 위한 투자가 결국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돌아온다. 이거를 좀 기억하고 청년들에게 그만큼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사회가 좀 더 유심히 그 어떤 방책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를 다룬 더 보다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조정인 기자였습니다. 조정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